네, 집사님. 네. 선교는 지금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진행하면서 뭐 특별히 좀 즐거운 일이 있을까요? 모든 게 다 좋아요. 목사님을 만난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보면 외국에서 오셨는데 말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어휘력도 저보다 뛰어난. 네. 그런 것도 있고 좀 또 음식들. 네. 예, 음식들 지난주에 뭐 인도 음식, 베트남 음식 이렇게 다 너무 좋더라고요. 네, 목사님은요? 저는 솔직히 많은 걸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걸 통해서도 배우지만 여기 나와서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배우는 게 참 많아서 참 목회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저와 좋습니다. 함께 하는 건요? 저는 첫 번째로 강요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저 너무 감사하고 그죠? 너무 좋죠. 네, 한 분 한 분 아름답습니다.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참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름답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선교는 지금 진행하면서요. 제가 세계사에 또 무지했다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이 나라는 이렇구나. 이 나라는 이렇구나.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참 바보 같은 질문이었다라고 또 반성할 때도 있었거든요.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카렌 공동체는 카렌주에서 미얀마 쿠데타 군부의 기습적 공습을 비난하고 태국 왕국에 카렌 난민을 즉시 수용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3월 27일 밤 미얀마 쿠데타 군부 공군 제트기는 대부노 마을에 폭탄을 투하하여 최소 3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고 7명의 다른 사람들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날 미얀마에서 민주주의 시위대에 대한 잔혹한 진압과 민간인에 대한 비양심적인 공격이 전국 여러 도시에서 계속되었습니다. 10세 미만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최소 114명이 사망했습니다. 저게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난 일인데 카렌족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보죠? 수가 증가함에 따라 12,000명 이상의 마을 주민들이 피난처를 찾기 위해 집과 생계를 포기하고 정글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장면이네요. 목소리가 너무 예뻐요. 무슨 화음을 잘 맞춰서 합창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하죠? Alas, and did my Savior bleed? And did my sovereign die? Would he devote that sacred head for such a wretch as I? At the cross where I first saw the light, and the burden of my heart rolled away. It was there by faith I received my sight, and now I am happy all the day. Thus might I hide my blushing face while Calvary's cross appears. Dissolve my heart in thankfulness and melt mine eyes to tears. At the cross where I first saw the light, and the burden of my heart rolled away. It was there by faith I received my sight, and
집사님 오늘은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네. 세 분이나 오셨는데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분 한 분씩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먼저 목사님부터. 네. 반갑습니다. 킴 미니스트리의 박세호 선교사라고 합니다. 네, 다른 것보다 카렌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이 서에포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카렌 제전 난민 프로그램 한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예배를 인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 장로교회, 월드와이드 장로교회에서 제가 영어 예배, 인터내셔널 국제사역에서 담당 목사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목사님은 방송 전보다 말씀을 더 잘하세요. 갑자기 카메라가 도니까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일대란 가수 전초하고요. 킴 미니스트리에서 공연 팀장을 맡고 있고요. 카렌의 친구 역할로 여기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 또 우리 선교사님 두 분 다 이렇게 복장을 좀 독특한 옷을 입고 오셨는데 이것이 카렌족들이 입는 그런 전통 의상인가요? 네, 맞아요. 네. 카렌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잖아요. 네. 예수님이 우리 친구로 오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은 것처럼 저도 카렌의 친구니까 카렌의 옷을 입고 왔습니다. 제일 잘 어울립니다. 지금 목사님보다 잘 어울리시는데 지금 오늘 의상을 너무 예쁜 걸 입고 오셨네 했더니 두 분이 이렇게 보니까 좀 비슷한 거예요. 아, 이게 전통 의상이군요. 오, 예쁩니다. 한국에서는 별로 입을 기회는 없죠, 그래도. 한국에서 입을 기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카렌의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행사 있을 그리고 때. 카렌 예배 드릴 때라든지, 그리고 뭐 생일 때, 네. 그리고 카렌 응원 갈 때, 뭐 이렇게 계속 입습니다. 그 카렌족은 태국의 지금 산지 쪽에 있는 족속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좀 소개 한번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백 목사님 좀 네, 제가 설명. 네. 혹시 카렌 하면 목에 링을 끼우고 있는 아, 소수 네네. 부족, 네네. 네, 카렌족이라고 알고 계시죠? 아, 거기 카렌의 부족 중에 뻐다웅족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 카렌의 부족 중에 한 부족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근대화가 되면서 링을 안 끼우고 있어요. 그래서 태국의 한 소수 부족이다라고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 미얀마의 두 번째로 많은 소수 부족이에요. 아, 미얀마 족속. 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이 미얀마를 철수하면서 네. 실제로 원래 카렌 왕국이었던 곳이 어느 쪽은 태국으로, 어느 쪽은 미얀마로 편입이 돼서 지금은 나라가 없어진 거죠. 슬프네요, 진짜. 카렌 족속은 있는데. 네. 네. 고유 언어, 그다음에 전부 다 있어요. 나라로서 갖춰야 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만 지금은 나라를 잃어버린. 아이고, 네. 안타깝네요. 아까 오프닝 영상에서도 봤듯이 네. 이 미얀마 사태 영상만 봐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미얀마 사태로 난민이 된 카렌족 수가 얼마나 되나요, 그럼? 지금 미얀마 사태라고 해서 작년 2021년 2월 1일부터 쿠데타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뉴스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고요. 그렇죠. 실제로는 1940년부터 이 내전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73년 된 거죠. 근데 뉴스에도 안 나오는 그 정도로 핍박이 심했던 혹시 람보 4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람보 4가 카렌족 마을에 피습하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카렌 사람들이 그만큼 오랫동안 이렇게 폭압과 핍박 속에서 살아왔었어요. 네. 이런 질문 좀 그래서 혹시 모르는 분들도 왜 그러는 건가요? 왜 이렇게 카렌족한테 이러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요. 네. 이게 아도니람 저드스라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서 이 카렌족이 기하급수적으로 그걸 동질 집단 회심이라고 해서 그 카렌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 확 퍼진 거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얀마, 태국, 라오스, 베트남 전부 다 불교잖아요. 그렇죠. 어떤 종교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국이 점령했을 당시가 영국은 기독교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반반. 그러니까 실제로 순종하고 교육의 기회라든지 관직에 관료에 올랐던 카렌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니까 어쩌면 영국이 지배했을 때 너희는 영국을 도왔지 않냐 그런 정치적 이슈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카렌 땅이 완전히 금사라기 땅이에요. 바다에 뚫으면 천연가스 나오고 그다음에 산에서 캐면 옥이 나와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도 카렌을 못 돌려주는 거예요. 어머, 나 소름 돋았어요, 지금. 네.
야, 그런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그렇죠. 몇십 년 동안 핍박을 당하고 있군요. 네. 그러면 그 모두가 난민 캠프에 있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 다른 분은 IDP. IDP 그거는 지금 여기 IDP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Internal Displaced People이라고 해서 국내 실향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이 폭격을 당했어요. 근데 국경을 넘을 수 없어요. 난민 캠프까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정글에 있는 사람들을 IDP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마을이 폭격을 당해가지고 마을이 없어졌어요. 몇천 명이 정글로 갔죠. 근데 태국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3, 4만 정도를 받아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안 받아주고 그래서 아까 시위를 한 거예요. 태국 정부는 받아줘라. 그래서 안 받아주니까 정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도로도 갈 수 없고 중국으로 넘어갈 수 없으니까 정글 지역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글 지역은 옛날에 에포 목사님도 거기에 이제 구호 활동 갔을 때 말라리아 걸리고 막 거기는 말라리아 지역이거든요. 세상에, 아이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예, 그쪽에서는 아기는 그 한 가족에서는 10명가 있어요. 네. 하지만 보통은 5명은 죽어요. 왜냐면 약 없고 뭐 그렇죠. 병원도 없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그분들은 출산 많이 해요. 출산을 많이 해요. 일단 많이는 하는데. 예, 되게 많은 하는데 남은 아기도 뭐 4명, 5명 그거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 지역에서 제가 뭐 2-3번 정도 가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네. 지금 계속 우리가 도와주는 이유예요. 야, 이게 저는 지금 처음에 방송 들어올 때 좀 가볍게 생각하고 왔는데 와, 이거 진짜 많이 도움이 전혀 필요한. 저희의 지금 삶하고는 좀 네. 전혀 다른 그런 세계의 삶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잘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매일매일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또 걱정도 되고 한데 우리 작가님이 다른 방송에서 전초아 씨 인터뷰를 했는데요. 본인 이야기보다 우리 작가님은 이제 전초아 씨 얘기를 듣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카렌족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신 건가요? 저는 2015년에 처음 카렌 난민 캠프, 멜라 캠프를 찾아갔어요. 네. 그때가 이제 제가 임신 23주 차였어요. 사실은 그 전에 킴미니스트리의 대표님이신 지금 대표님이신 정서영 선교사님을 만나서 필리핀 쪽에 선교를 다니다가 그 선교사님이랑 마지막으로 중국 선교를 갔었을 때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제 카렌에 들어가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요? 그 오랫동안 계획하셨대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선교 다니면서 이제 초아 교수님이 좀 카렌에 들어가실 때가 됐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께 이제 내년 2월에 그럼 카렌에 들어가겠습니다. 약속을 딱 하고 중국 선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카렌에 가기로 했는데 몇 주지 그때 몇 주지 막 이렇게 계산한 거 아니에요? 네, 진짜로.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임신 사실을 알리면서 그 제일 처음 한 말이 내가 카렌에 가기로 했다. 남편이 좀 기다리던 아이였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안정기 내에 가면 허락을 해주겠다. 네. 그래서 이제 안정기가 한 10월 말에서 11월 정도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당장 선교사님께 연락을 해서 10월에 내가 카렌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팀을 꾸려서 처음으로 이제 카렌에 가는 길에 올랐고요. 그때 이제 아까 VCR에서 보셨던 그 영상의 모습들을 제가 처음으로 접했고 이 아이도 태어나고 나서 네, 카렌을 들어갔다고. 네네. 그러니까 그때 임신 23주째 처음 들어갔고 태어나고 6개월째부터 해서 이제 6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서. 네, 그렇죠. 그 또 8시간을 타고 또 배는. 네, 그렇죠. 그 제가 참 그 가끔은 내가 너무 몹쓸엄마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5번 정도 난민 캠프를 다녀왔는데요. 대단합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4살 때까지 네, 같이 난민 캠프를 들어갔고 제가 처음 아이를 낳고 갔을 때는 사실 6개월 된 아이는 찬물로 씻기지 않잖아요. 아실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제 날씨가 너무 덥고 더우니까. 아이는 씻겨야 하는데 아이를 이제 찬물인데 이제 그게 빗물을 모아놓은 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수돗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물을 붓는데 아이가 자지러지더라고요. 놀라죠. 그때 제가 진짜 나쁜 엄마인가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근데 너무 어쨌든 태어나기 전부터 네. 성교 훈련 잘 받았겠네요. 네, 근데 너무 감사하게 너무 건강해. 우리 에포 목사님은 한국에 있는 카렌족 분들이 모인 카렌 기독 공동체를 이끌고 계셔요. 이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그 재정찬 남미 프로그램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학교 다니면서 성교는 그 예배는 점점씩 시작하면서 그 커뮤니티도 점점씩 커져서 처음에는 5명? 네. 이제 지금은 4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로 2014년도에 와서 갔다가 와서 보니까 재정착 난민이 한국에 온 거예요. 2015년부터. 그래서 2015년부터 해서 그러면 3년 동안 우리가 100여 명 정도를 실험적으로 받아보겠다고 해서 선택된 민족이 카렌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카렌의 태국과 미얀마 사이에 있는 난민 캠프에서 100여 명 정도를 받아본 거죠. 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게 됐고 멜라 캠프에 있을 때 알던 그 가정, 그 기독교 가정을 들어왔군요. 네,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만나게 됐고 에포 목사님이 그 공동체를 진행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한 30분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요? 네. 월드와이드 교회에서는 네. 자, 그러면은 또 봐야 돼요. 우리가 궁금하거든요. 에포 목사님과 그분들의 일상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기는 부평인데요. 네네. 이번 달 24일 날 이사 가거든요. 우리 여기 미얀마나 태국에서 여기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다른 도시에 사잖아요. 그 예배는 우리가 여기 삼산동에서 예배를 그 월드와이드 교회 장로교회에서 그 예배를 들으니까 그분들이 멀리서 오는 게 조금 불편하니까 토요일 날 아니면은 금요일 저녁 그 일이 마치면 여기에서 쉴 수 있는 거, 그거 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는 공간이에요. 원래 같이 여기에서 살고 있지만 지금은 제가 아기 때문에 아기는 태어나니까 이 공간이 좀 공사가 많아요. 지금 그 집들이 다 철거하니까 그 공사 때문에 아기는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제가 다른 친구 집에서 옮겼기 때문에 그 계약 기간이 끝나니까 반납하는 겁니다. 예. 이 옷, 이 옷, 맞아. 어떻게 지내고 있어? 오늘 그 면접 봤잖아요. 어땠어요?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좋았어요? 원주에서 일했던 공장보다 더 좋았어요? 네. 뭐가 힘들어서 지금 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힘들었어요? 우리 싼 곳 그거도 힘들어요. 그리고 그 우리 일이 할 때 막지마 청소하는 거 그거도 우리 청소하잖아요. 그거 냄새도 안 좋아요. 눈도 간지러워요. 피곤해. 또 하나는 내가 그때 들었을 때 점심시간이랑 저녁시간에 회사에서 밥 안 주고 밥 거의 사 먹었다면서요. 대표 먹고. 그리고 가야 되는데 차 타고 가야 돼.
하지만 멀어서 우리 안 가요. 원래는 그 도시락 쳤어요. 그 지금은 안 쳤어요. 아, 지금은 도시락을 안 주네 아예. 네. 어머.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뭘 자꾸 사 먹었구나. 네. 그죠? 네. 원주 마스크 공장에서 일했는데 처우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도시락도 제공했다가 차량도 제공돼서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먹고 올 수 있었고 이런데 1년 8개월 정도 일하면서 마스크 분진이 눈에 코에 가서 알러지 반응도 있고 그 다음에 마스크 전부 다 청소하고 난 뒤에 이렇게 액을 해야 되는 아주 역하고 독한 화학약품 같은 거 그리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때랑 저녁때 밖에 나갔다가 올 수가 없는 왜냐하면 차 운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들이 있어서 지금은 다음 주에 회사를 그만두고 또 오늘 면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처우가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처우는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졌고 다만 일주일에 한 번은 오전에 이렇게 주중에 근무하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그 다음 주에는 밤에 근무하는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낮밤이 바뀌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죠. 네, 들린 코리아 원래 거를 왜 그때절래 막고 걔네 막고 1기에 한 50명 오고 2기에 50명 어떻게 났나요? 아니면 1기에 20 몇 명, 2기에 30 몇 명, 3기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한 90여 명 정도. 과 뚜러 티고 그때절 우리 또 문다나 더 히템다라 히히라람 우리네 이게 과거다야로 코리아 거네 왜 우리 그때절 과 노카를 클레티 파다네 왜 그때절 우리 따뚜다 토모 따빠바노 따뚜다 토네 노에 레벨 따뚜다 토고 니도 부우라 레 포콜레마 우리네 마칼레 벨리티 파다네 왜 그때절 왜 면에 니도 부우라 레 고비오 벨리바모 아면에 베타가마도 우바네 또 포와바 메테미 바네 또 제마체 소트세와 이제 해마라네 그 오시엔일리 뭐 이도 해마라 메우라 이 친구는 재정착 난민이 아니고요 외국인 근로자로 오신 친구예요. 그래서 세크레터리 기르티바 담모 리도 담모 티다이보 거부르 아그레르 크리스마스 세크레터리 담모 기다 히담모 티다 모바라모 어디 오길래? 근데 어디 올라 로코비오 또우네 내가 또래 또우네 Tapi saudara. Masuk ini. 여석이, Lagi nak. 여석이. 여러분들이 와서 이제 또 목사님한테 상담도 하고 이런저런 고민 또 밖에서는 또 얘기 못 할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할 얘기들이 아니니까 참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이 공간이. 그럼 우리 박세호 선교사님은 이 카렌족하고 또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원래는 물리치료사였어요. 정말 잘하실 것 같은데요. 네, 물리치료. 정말 잘하실 것 같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물리치료사여서 결혼을 하고 곧바로 필리핀으로 의료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그 제일 처음에 갔던 곳이 바기오라는 지역이었고요. 바기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도는데 그 알림 박사님이 우리 태국에 하고 미얀마 사이에 있는 그 카렌 난민 캠프가 있다. 네. 거기를 가보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킴밀스리 대표이신 정서영 선교사님이랑 같이 거기를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와 예배가 3시간 반이에요. 근데요 진짜 예배가 정말 은혜스러워요. 아까 그 찬양할 때 그 합창 보셨죠? 네. 30명이 하는데 진짜 한 150명 찬양을 해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진짜 찬양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상만 해봐도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오시고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때
온 민족이 할 때 아마 카렌족이 제일 앞에 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찬양을 잘하더라고요. 거기 그 아름다운 카렌족이 목소리. 몇 명 정도 있는 곳에 가신 거예요? 거기는 한 캠프에. 5만 명 정도. 5만 명 들었어요. 네, 3만 5천에서 5만인데 수를 파악할 때는 이게 식량이 배급돼야 되니까 작게 세고요. 근데 실제로는 한 5만 명 되는 그런 곳에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얘기하실 때 보니까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아요. 근데 킴 미니스트리 네. 요 단체는 어떤 단체인가요, 그럼? 이거를 위해서는 카렌 프로젝트라는 걸 먼저 소개를 해야 돼요. 네. 카렌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NGO들이 난민 캠프 안으로 들어왔어요. 네. 근데 미얀마가 문호를 열면서 개발권을 줄 때 카렌 난민 캠프에 있는 그 NGO가 있는 국가애들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NGO가 점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난민 캠프에 들어가 보면 너무하다. 오피스만 있고 아무도 없어요. 비어 있군요. 네, 비어있는 오피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뭐가 필요해? 라고 물어보면 이 친구들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 라고 대답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주신다. 다 주신다. 그래서 그냥 같이 그냥 축구하고 놀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 이 사람들이 이게 필요하구나. 너 이거 필요하지 않아? 이거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관계가 굉장히 쌓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카렌 리더 중에 이제 한 분이 저희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카렌 프로젝트 말고 킨이란 이름으로 우리를 섬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킨이란 이름을 선물해 줬어요. 킨이 뭔가요? 킨이 뭐냐면 카렌 Equip Embracing Nations라고 해서 카렌이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친구들이 돼주면 어떠냐. 그래서 이 카렌이란 그 킨이란 이름을 선물해 줬어요. 어머. 그래서 킨으로 와라. 그래서 킨 미니스트리 해줘라. 그래서 킨이란 이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바꿀 수도 없고요. 네, 못 네. 바꾸겠네요, 이거는.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킨이라는 이름을 받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킨 하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네? 킨 하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킨이요? 네. 퀸을 생각나요. 킨 사이다 생각나지 않으세요? 퀸 사이. 예. 아니 생각 안 나세요? 킨더 초콜릿. 아니 저희 공연팀 이름이 킨 사이다예요. 네, 이제 킨과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달이라는 뜻으로 저희 공연팀은 킨 사이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너무 킨 사이다에서 뭐 해줘야 되는데. 야, 이거.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이 정해졌어요. 네. 난민 캠프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좀 없다가 지금 듣게 되니까 너무 새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러면 거기서 태어나서 네, 자랄 때까지 못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아이들의 꿈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요, 어떤 기독교 타 방송국에서 거기를 이제 촬영하러 갔어요. 다큐멘터리로 1, 2, 3으로 찍겠다. 절망인 곳에 뭐 이렇게 해서 뭐 갔는데 희망을 뭐 보여주는 그래서 뭐. 갔는데 다 행복한 거예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모습이. 그래서 이게 성사님 여기는 뭐 그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철수했어요. 그래서 그냥 뉴스에만 나왔어요. 엄청나게 찍었는데 뉴스에만 나왔어요. 그러면 그래도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그럼 일상을 보내고 있는 거네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신학교가 딱 가면은 카렌어로 신학 과정이 있어요. 카렌 사람들, 정글에 있는 카렌 사람들, 또 불교 카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카렌어 신학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어 신학 과정이 있어요. 못 나가잖아요. 난민 캠프 못 나가잖아요. 열방. 근데 배워요. 준비하고 있는 준비. 아, 멋있다, 그거는. 그 좀 전에 이 한국으로 이렇게 오신 우리 카렌족들은 정말 복 받았다. 너무 네. 행복한 일이다라고 하셨잖아요. 2015년에 재정착 난민으로 한국으로 들어온 카렌 가족이 있다고 하네요.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자랐는지 궁금하시죠?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때 우리 민족도 나라를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해야만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난민으로서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우리도 난민을 적극 돕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난민들을 박상률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이제가 두 돌이 지난 아이와 엄마 아빠. 서툴지만 또박또박 한국말로 자기소개를 하는 어린이. 안녕하세요. 저는 이조한노래학교 초등학교 2학년 미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떴어요 지금들. 친구가 카렌족 친구인가요? 네. 나인쿠? 콤비네이션 바로 시작할 거 알았지? 예. 그러니까 뭐 언제 들어온 친구예요? 2015년. 7년? 대편 나라서 합시다 알았지? 예. 이렇게 픽업. 중학교 3학년. 근데 몸이 건강하네. 와 이거. 저분은 어깨에 뭘 넣은 건가요? 저 어깨가 진짠가? 여러분. 이 친구인가요? 아까? 이거는 형제. 이거는 민정. 라인 맞춰봐 라인을 쳐. 이 친구가 나인쿠구나. 네. 장가. 좀 모래바닥에서 럭비하는 거 진짜 힘들 텐데. 이게 못 차. 모래는 아니고. 저 모래 아니에요 저거? 차지 마. 모래 아니에요? 땅바닥. 이게 갈 건지 아니면 터치를 내서 라인아웃 할 건지 이게 막 목적이 쉽지 그냥. 저 코치님 몸이 이런 분이세요? 어깨가 뭐 들어간 거 아니죠? 아니에요. 진짜 몸이 좋으신 와. 분이신데 제 물었어요. 너 경기하는 걸 봤거든요. 진짜 열심히 해요, 애들이. 럭비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옛날에 부평중학교에서 축구를 하게 됐는데 그때 럭비 코치님이 저를 보고 럭비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축구를 하지 그냥. 얼굴이 축구 선수인데. 이겨내서 해야죠. 럭비 하면서 제일 좋은 점은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고 더 뭐 운동은 한계를 뛰어넘는 거 있기 때문에 더 그게 좋아요. 그 친구라고 어울리는 게. 한국에 온 지 6, 7년 됐고 그 학교 생활을 한국 사람 똑같이 생겼네요. 친구들이 도와주고 거의 한국 사람 재밌게 같아요. 잘 다니고 있고 수업은 잘 못하지만 체육을 좋아하고 꼭 공부를 잘해보고 싶어요. 공부를 잘하고 진짜 열심히 하는데요. 진짜 헌신적이고 제일 중요한 자리에 쟤네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치님한테 너무 감동된다고 오늘 경기가. 팀에서. 네, 그랬더니 코치님이 뭘 하시냐면 저는 이 아이들 때문에 매일 운대요. 욕심도 생기다 보니까 진짜 헌신적이고 얘네들 때문에 너무 잘 지내고 한국 아이들이 다 따라온다고. 한국 아이들도 그 친구를 보면서 솔솔수범이 돼가는 모습도 보면서 더 이쁘고 너무 잘해줘서 더 아껴줄 수밖에 없는 착한 친구들, 그다음 올바르게 자란 친구들, 인성이 바른 친구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럭비 팀입니다. 네. 와, 아까 보니까 지금 운동선수처럼 몸이 아주 다부지고 건강하더라고요. 이 부평중 럭비 팀이 잘하는 팀이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준우승했어요. 잘하네요, 그러면. 네. 우승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민저가 공부를 잘해보는 게 꿈이다. 네, 잘해본다라는 표현이 너무 귀여워요. 네. 저는 공부를 잘하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그 아이들이 원래 운동을 잘하던 친구들인가요? 그 애기들이만 말고 남미캠에서 있는 분들이는 기회가 없어서 이 기회가 있으면은 선수가 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왜냐면 저도 그쪽에 지금은 몸이 좀 살이 많이 쪘으니까. 아닙니다. 저도 원래 그 축구 잘하는 분이에요. 예? 우리 성교사님 잘 알아요. 카렌족이 예.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네. 예, 그 운동 잘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우리 그 친구들이는 남미캠에서는 뭐 다른 비싼 그거 뭐 공도는 할 수 없잖아요. 뭐 그거는 공 하나만 있으면은 그렇죠.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잘하고 여기 이제 제가 보니까 룩비도 그분들이 뭐 재미도 있고 잘하고 있거든요. 뿌듯하시겠어요. 네. 뿌듯하시죠? 예. 그리고 이제 전초아 씨가 카렌족을 위해서 노래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발표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제가 그 처음 카렌 갔을 때
그 카렌의 민족 지도자 중에서 한 분이 아이를 낳으면 한 번 더 들어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그 다음에 한국으로 초대하면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네. 제가 가수니까 노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렌에 다녀오면서 느꼈던 마음, 그리고 이 카렌 친구들에게 제가 느끼는 마음, 그런 것들을 이제 가사를 썼어요. 그래서 곡을 좀 붙여가지고 네. 그 공연에서 발표를 하고 그 몇 년 후에 제가 이제 이 킨 미니스트리에서 킨사이다라는 팀을 하면서 같이 가수들이랑 앨범을 이제 작년인가요? 제가 작년 난민의 날에 기념해서 앨범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한 소절만 살짝 그래서 들어봐도 될까요?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나누는 것, 차가운 내 손에 손을 포개는 것, 먼 길을 가야 할 때 묵묵히 함께 걷는 것,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어깨를 내어주는 것. 계속해야 되나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또 음악적으로 빨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목사님. 가사가 우선은 굉장히 좀 그 사랑이 있는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의미를 많이 담으신 것 같아요. 얼마나 네, 사랑하면 이런 가사를 쓸까. 프렌즈라는 곡인데요. 그러니까 카렌을 만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도와줄까라고 물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네. 말해요. 그리고 너희가 친구가 돼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제목도 프렌즈로. 그래서 이 민족에게 내가 어떤 친구가 돼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후렴구에 이제 언젠가 너에게 올 그 찬란한 아침을 내가 기쁨으로 맞이할 걸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네 옆에서 우리가 함께 있어줄게라는 가사를 썼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I'm your friend 이렇게 끝나요. 내가 너의 친구니까. 영어 있네요. 네. 네, 이 정도는 뭐 국제적으로 한국어든 카렌어든. 그럼 우리 좀 전에 그 공부를 잘해보는 게 잘해보고 싶어요 했던 민저, 저저 형제 있죠. 네, 집에서는 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영상 준비했어요. 함께 보시죠. 이 가정은 한국의 난민들 재정착하는데 받은 거죠? 맞아요. 아이가 5명이에요. 아, 그래요? 저는 지금 안 그래도 머리가 긴 아이가 있길래 아이 5명이에요? 저 지금 딸내미가 넷째예요, 넷째. 난민 캠프에 살다가 여기 살면은 어쨌든 굉장히 좋겠네요. 환경이나 이런 거. 네. 7살 때 빨래하고 옥수수에 물도 주고 일 많이 했는데 우리 넷째는 한국인인데요, 말하는 게 뭐지? 슬프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제 마지막 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 한국 와서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달라졌어요? 거기에서는 일하고 여기에서 오니까 일 대신에 공부하게 되니까 좋았어요. 갖고 싶은 꿈이 있나요, 한국에서? 저는 꿈은 없고 제가 바라는 것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 선교사님 옷이 없나? 옷이 맞는 게 저거밖에 없나? 아니 이제 진짜 카렌 사람들 갈 때는요, 가정 방문할 때는 가급적이면 카렌 옷 입으려고. 근데 다 작아서 저것만 입고 다니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도. 저게 되게 잘 어울려요, 저 색깔. 카렌 국기 색깔하고 비슷합니다. 아.
김민상 일로 와. 도망가지 말고. 참 아까 내 이야기 들어보니 내일 다음 주에 시합 있다며. 네, 다음 주 화요일 출발하고 예 일주일 정도 하다가 다시. 아 그래? 아니 우리 사실 다 가고 싶다. 저 맞지? 가고 싶어요. 오빠들 하는 거 보고 싶다 이거. 네. 나도 옥수수 보고 싶다. 차 타고 가면 한 5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내가 지난주 토요일 날 대구를 갔다 왔거든. 대구 바로 옆에 경산이 있어. 가깝다. 네, 도와주긴 하는데 마음이 안 돼요. 그래 여자친구 만나보니까 좋아? 좋아? 네. 여자친구 만나고 좋아. 어머, 웬일이니? 만지면 안 돼. 왜? 이거 만지면 안 돼. 왜? 내가 물리치료 샀는데 왜 안 되는데? 아 이거 진짜 누르면 아파요. 아 줘봐야 그래. 안 믿어, 안 믿어. 17일. 빨리 가도. 여기가 친구가 아닌데 그 아내가 아파요. 해줬습니다. 이 안에가? 이 뼈가. 그래 이거 뼈가 아프네 지금. 병원에 가야 되겠는데? 아니 괜찮아요. 괜찮긴 씨 뭐 괜찮아. 나 해볼래. 이 아이들 봤을 때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착해요 애들이 너무. 그리고 한국 아이들하고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걸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좀 육체적으로 체력적으로 굉장히 튼튼해가지고 축구한다거나 그 다음에 지금 뭐 럭비부에 있지만 아이들이 운동으로 아이들 많이 친해져가지고 관계 맺는 데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큰애 같은 경우는 지금 해양고등학교지? 네, 해양과학고등학교. 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 지금 뭐 보일러 관련해서 뭐 그런 거 자격증도 따고 그렇게 있는데 아우, 다행이다. 걔는 진짜 뭐 될지 모르겠어요. 물건 중에 물건이에요, 걔도. 아빠 때문에. 아빠 때문에. 아빠 때문에. 막내인가 봐요. 네. 다섯째? 여기서 태어났어요. 한국서. 네. 해야지. 떼인저예요, 가족이. 네. 아저씨 이름이 떼인저예요. 떼인저. 아이고. 온 사랑을 다 받겠네요. 네. 네. 저기 보이는 게 카렌 국기고 태극기고 이렇게 걸어놨어요. 왜냐면 저 카렌 옷 입고 찍은 가족 사진 너무 멋있어. 잘생겼고. 아버지예요? 네. 엄마. 그런 거잖아. 우리도 저렇게 찍고 싶어 저렇게. 저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저기 봐. 이쁘구만. 오, 아니야. 보기 좋아요. 똑같은데? 똑같아. 이뻐. 완전히 이뻐. 화이팅! 우승이다 알았지? 우승. 아우, 저런 거 부담스럽지. 우승이라고 해. 우승하라고. 성교사님 지금 또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요 옆에 지금 럭비하는 아이들 집에 있잖아요 여기. 요 옆에는 주장 라인쿠 집이 있거든요. 아빠는? 아빠 아직 안 오셨어? 야 태준이 잘 지냈어?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여기 다른 집. 어머, 예뻐라. 라인쿠. 네, 막내 동생. 넷째. 이 집도 넷째예요? 맞겠네요. 아까 거기 다섯째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넷째예요. 많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아들 셋에 딸 하나예요 여기. 귀하네요. 그래서 저렇게 예쁘게 꾸며놨어. 한국 이름은 뭘로 했어요? 하람. 나하람. 람? 네,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람. 어우, 예뻐라. 하람이. 너무 사랑스럽다. 있잖아. 화요일 날 누구 내려간다며. 네.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같이 한번 내려가 보고 싶어가지고 나도 경기를 보고 싶어서. 경기장? 어. 네. 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힘이 난다며 그러면. 네. 우승하는 거 보고 싶다. 어? 진짜다. 네. 그래, 네 주장. 애들은 다 좀 안 좋아하네요. 온다고 하니까. 애들은 저게 자꾸 엄청 우승하라고 좋아하는 하니까. 거예요. 아,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저게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자꾸 우승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승하라고. 아니 자기들이 우승하고 싶다고 얘기한 거예요. 네. 저 눈 봐, 눈 동그랗게 해가지고. 잘했습니다. 어디랑 통화하는 거예요? 난민 캠프 안에 있는 여자친구. 난민 캠프에서 저게 돼요? 그 외국 사람들이 보내준 스마트폰, 네. 자, 친척들이 보내준 스마트폰으로 거기에 태국 심 카드를 꽂아서 그죠? 그 산쪽에도 돼요 그게? 시그널 거의 안 뜨지만 그 입구 쪽이나 이쪽에 오면은 그 떠요. 보고 싶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영상 통화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자친구도 이렇게 한국 와서 네. 같이 이렇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나중에 다시 돌아가서 만나고 싶으세요? 한국에서 살면은 더 좋고. 어떻게 해야 돼? 아유,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고 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재정착 난민으로 해서 처음 왔을 때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그러면 돈으로 줘야 되나? 아니면 뭐 쌀로 줘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을 때 이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친구가 돼주세요. 그래서 친구가 딱 되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완전 쉽더라고요. 배고프면 같이 라면 끓여 먹고, 아프면 같이 병원 가고, 그다음에 놀 때는 같이 텔레비 보고, 그다음 축구 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난민 캠프에 있을 때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 안정감을 누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결핍은 친구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난민 캠프 내에 부모님들, 이 친척들 다 놔두고 지금 이 가정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제일 그리운 게 사람일 것 같아요. 돈 벌고 계시기 때문에 돈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아이들 학교 다니기 때문에 교육, 자기들이 열심히 하면 또 돼요. 물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제일 필요한 게 친구 같아요, 친구. 찾아와주고 같이 얘기 나누고 들어주고 나도 얘기하고 그런 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친구가 돼주세요라는 말이 참 와닿아요. 전추아 씨도 이 말에 확 잡혀가지고. 네, 맞아요. 그런 거죠? 네, 그 말에 잡혔어요. 사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생각하면 뭔가 도우러 가는 거라고 늘 많이들 생각을 하시지만 카렌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도울 것이 없었어요. 제가 도움을 항상 많이 받기 때문에 한 번 갔던 게 두 번 가게 되고 두 번 갔던 게 세 번 가게 되고 사실은 그렇게 저한테 잡혀서도 세 번, 네 번씩 간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씩 갔다 오면 저는 사실 이 카렌을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무엇을 요구하시기에 이 여행을 또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데 가면 늘 답이 있어요. 네. 이 화면에 등장한 이 나인쿠 저저 민조 형제의 가정이 재정착 난민으로 우리 한국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모두 몇 분이나 지금 계시나요? 지금은 새로 태어나는 애기들이 있으니까 지금 100명 넘어갔어요. 예. 그럼 잘 지금 정착이 되고 이렇게 뭐 특별한 어려움은 없어요? 그 생활이 그분들이 도시 생활이 뭐 사부적인 게 없으니까 어려운 거는 있습니다. 직업이 있나요? 직업이? 예, 지금은 직업 이제 뭐 아버님들이 뭐 남자분들이는 예, 지금 인천 그 남동공단에서 예, 일하는 분들도 있고 뭐 지금은 김포 쪽에서 가서 뭐 일해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한국에서 정착한 친구들 아이들을 보면 참 해맑고 또 이렇게 또 태어난 아이들 보니까 너무 은혜로운데 이제 그 난민 캠프에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열악할 거 아닙니까? 아이들도 뭐 일을 해야 되는 상황, 일을 할 수는 없지만 돈을 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이것저것 도와야 되고 힘든 상황인 거죠, 아이들이. 아까 처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고만한 아이들도 물을 길러 나르는 거죠. 그 안에서는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늘 이렇게 정해져 있는. 네. 그런 와중에도 너무 감사함으로 살고 있잖아요. 좋은 것들은 먼저 주고 이 카렌족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거 제가 이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카렌의 신앙에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자립이고 하나는 복음 전도예요. 자립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립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카렌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자립이고 돕는 거예요. 그래서 카렌의 복음이 가장 먼저 전해졌는데 이분들이 타 부족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이세요.
다른 부족에. 정말 귀한 분들이네요. 미얀마에서는 그 미얀마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은 왜 카렌 분들이 그 크리스천을 잘 받았는가? 왜냐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역사가 있으니까. 왜냐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리고 그 크리스천 안테 때도 그 세상이 하나님 만들었는 거, 그거는 우리가 다 이해가 돼요. 네. 너무 비슷하니까. 우리는 성경 같은 거 그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이 잊어버렸어요. 지금 그 저기 뭐야 미얀마에 있는 난민 캠프 네. 그 전체가 한 5만 명 정도 아까 된다 그랬잖아요. 네. 7개가 합히면은 지금 그 어떤 단체에서 수를 셌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수 있지만 9만 5천 명이라고 했다가 11만이라고 했다가 5만이라고 했다가 막 이렇게. 네네. 그러면 그때 가신 그 캠프 거기 크리스찬 캠프잖아요. 거기. 네. 그분들은 몇 명 정도 되는 캠프죠? 거기는? 거기가 3만 5천에서 5만이라고 하는데 한 거기만? 5만 명 정도 그 캠프만 그 캠프만 하나만 하나만 5만 명 정도. 거기 아이들이 노래 찬양했잖아요. 아까 네. 처음에. 그런 곳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안에. 처음 난민 맞아요. 캠프에 들어가서 새벽 4시에 눈을 떴어요. 찬양 소리 때문에. 찬양 소리 때문에. 아이들이 새벽 4시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니라 이 카렌 민족이 새벽 4시부터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준비하는데 근데 주일에? 주일 전날도 연습을 밤까지 해요. 해가 뜨죠, 새벽 4시에. 그렇죠. 새벽 4시에 거기는 산골이니까 해가 이제 뜨기 시작하면서 그 고요함 속에서 찬양이 찬양 소리가 시작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노래하는 사람이잖아요. 처음에 갔을 때 맞아. 여기는 전문적으로 노래하는 사람이 없고 전문적으로 음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냐고 저한테 물으셨어요. 근데 제가 찬양을 듣는데 저는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음계를 아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음악 공부를 받는 것도 아닌데 본능적으로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3시간 반, 4시간 예배를 하는 동안 찬양하고 간증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설교하는 거를 쉼없이 끊임없이 아이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합창하는 노래 부르는 목소리만 해서 유튜브로 전 세계에 알려도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카렌족에 대해서 지금 꽤 오랜 시간 얘기를 하면서 네,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마지막으로 이 또 시청자분들도 카렌족을 좀 돕고 싶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 봐주시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뭘 할 그래도 도울 수 있는 게 없냐. 그래서 정말 하나 얻어낸 게 조그만 하나 얻어낸 게 우리 교육하고 싶다고. 정글에 있는 아이들, 그다음에 난민 캠프 아이들 교육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 조그만 미니 서버 있어요. 조그만 꼬마 서버. 이 안에 도서관도 들어있고 선생님도 들어있는. 그래서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같이 함께. 네. 그래서 카레노 교과서는 이미 잘하셨어요. 다 번역이 됐고 네. 교과서는 이 안에 다 맞고요. 지금 이제 카레노로 수업하는 거를 담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이제 한국으로 방문할게요. 네. 난민 캠프에 계신 분들이 나중에 거기서 자라서 이제 이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좀 하셔야 되겠네요. 네. 앞으로 그럼 세 분의 계획은 어떠세요? 제가 보니까 카렌 캠프에서 왜 사람들이 기뻐하냐면 저녁마다 우리 예배해요. 저녁마다 우리 예배하고 걱정도 없고 뭐 우리 집 없으면도 괜찮고 뭐 차 없으면 괜찮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제가 제일 주고 싶은 거는 예수님이에요. 카렌 국가가 있어요. 우리나라 애국가 있는 것처럼 카렌 국가가 있어요. 근데 그 국가의 제일 마지막 그 1절, 2절, 3절 중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정말 복이 되겠습니다. 모든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게 애국가에 있어요. 가사에. 그래서 이분들에게 정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바로 갔지. 그래서 돕고 있어요. 근데 한국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씨앗을 품었더니 지금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 계시잖아요. 저도 그걸 보고 싶어요. 각국에 흩어져 있는 카렌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걸 이렇게 보고 싶어요. 네. 저는 한국 교회가
아직 카렌을 많이 모르잖아요. 물론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난민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없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 팀의 공연팀장으로서 제 포부는 저희를 좀 불러주세요. 저희가 카렌을 알리러 가고 싶습니다. 네. 카렌이 어떤 민족인지, 카렌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 하나님이 카렌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저희가 카렌에 직접 갔다 온 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카렌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카렌을 친구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계속 카렌을 알리는 일에 동참하고 또 쓰임받고 싶은 게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카렌의 친구가 돼주세요. 아까 그 말이 되게 와닿았잖아요. 친구가 돼주세요. 요거 외치면서 우리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이 쩌렁쩌렁 하시니까 목소리가 부드럽게 좀 하셔야 되는데 카렌의 친구가 돼주세요. 다 같이 할까요? 네. 누가 먼저 해요? 목사님이. 카렌의 친구가 돼주세요.